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이번 시간엔 수열의 합,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과 관련된 몇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과 명제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명제 p의 n 플러스 2가 참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참이 되게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먼저 배운 내용 중에 p1이 참이고 pn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pn 플러스 1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 1번, 2번 과정을 통해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2번만 있다면 시작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참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반드시 1번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수학적 귀납법에 2번 같은 조건만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 표시하면 n번째와 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그 다음 것 n 플러스 2번째가 참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것 두 개가 참이면 다음 게 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둘 중에 n 플러스 2는 확실히 참이죠. 그래서 다음 것은 참이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둘 중에 n 플러스 3은 확실히 참이죠. 그래서 다음 것이 참이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n 플러스 4는 확실히 참이죠. 그래서 다음 게 참이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참인 다음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참이면 다음 게 참이라고 했죠. 첫 번째를 P1이라고 합시다. 즉 첫 번째가 참이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니까 P3, P4, P5 이렇게 다 참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두 번째가 빠져있죠. 즉 P2가 빠져있으므로 P2가 참이라는 조건도 있어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 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P2가 있다고 합시다. 둘 중에 두 번째가 참이니까 세 번째서부터는 쭉 참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가 빠져있죠. 그래서 P1이 빠져있으므로 P1이 참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 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P1과 P2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이 추가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오각형이 있습니다. 꼭지점 P1에 있는 점 A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위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A가 n번째에 도착한 꼭지점이 PI일 때 AN을 I라고 정의한답니다. 자, 오각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P1에 있죠. 첫 번째에 P2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에 도착한 꼭지점이 P2죠. 그래서 A1은 2가 되겠습니다. 위의 규칙이 n 플러스 1번째에는 PI를 출발하여 iCm만큼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에는 P2를 출발하여 2cm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 둘 이동하게 돼서 두 번째 도착한 꼭지점은 P4고 그래서 A2는 4가 됩니다. 다음은 A3이 될 텐데 P4에서 출발하므로 하나, 둘, 셋, 넷 칸 가서 A3은 3이 됩니다. 그 다음은 A4가 될 텐데 P3을 출발하므로 하나, 둘, 셋 가게 되죠. 그래서 A4는 1이 됩니다. 이제 A5는 P1을 출발하므로 한 칸 가서 A5는 2가 되겠습니다. A6은 P2를 출발하므로 하나, 두 칸 가서 A6은 4가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열들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수열에서
다음을 계산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쭉 써보면 A1서부터 A150까지의 합이죠. 그런데 1항, 2항, 3항, 4항의 합이 10이고 5항, 6항, 7항, 8항의 합도 10입니다. 이렇게 4개씩 묶어서 같은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0을 4개씩 묶으면 37묶음이 나오고 나머지가 2죠. 그래서 10이 37개 나오고 맨 마지막에 2개 A149와 A150항이 남게 됩니다. A149와 A150항은 2와 4죠. 그래서 대입하면 다음과 같고 계산하면 376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연수 34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수열을 만들 때 A34의 값이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다음 부등식을 쓸 수 있죠. 즉, 수열 A에는 증가하는 수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식을 조금 정리하면 AI 플러스 1은 AI 플러스 DI죠. 즉, 다음 항은 이전 항에 D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A34항은 가장 작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수열이 끝에서 가장 작으려면 처음부터 작아야 되겠죠. 가장 작은 수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은 di를 더해서 구해지는데 더한 값도 작아야지 맨 마지막이 작아지겠죠. 위 조건을 만족하는 di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수는 1이 되겠습니다. 1을 더해서 2가 되고 그 2가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이 D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계속 작은 것들을 더해야 맨 뒤가 작아지죠. 그래서 1을 한 번 더 더합니다. 그러면 3을 얻고 그게 A3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한 1이 D2가 되는 거죠. 여기다 1을 더하고 4를 얻어서 A4항이 되고 이것이 D3. 1을 더해서 다섯 번째 항을 얻고 이것이 D4. 1을 더해서 여섯 번째 항을 얻고 이것이 D5. 1을 더해서 일곱 번째 항을 얻고 이것이 D6. 1을 더해서 여덟 번째 항을 얻고 이것이 D7. 그런데 조건에 같은 수가 최대 7개까지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1을 7개 썼습니다. 더 이상 1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작은 수 2를 더해야겠네요. 그래서 10을 얻고 이게 아홉 번째 항, 이게 D8입니다. 2를 더해서 11을 얻고 이것이 D9. 2를 더해서 14를 얻고 이것이 D10.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여기서 관찰할 내용이 첫 번째 항에 D1을 더해서 두 번째 항을 얻고 여기에 D2를 더해서 세 번째 항을 얻고 여기에 D3을 더해서 네 번째 항을 얻었죠. 이런 식으로 D33까지 더하면 34번째 항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D1서부터 D7까지는 1이죠. D8서부터 D14까지는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수가 최대 7개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D8서부터 D14까지는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D15서부터는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이고 1이 7개 나오고 2가 7개 나오고 2가 7개 나왔으니까 다음은 3이 나오겠죠. 3이 7개 나오고 4가 7개 나오면 D28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D29서부터는 5가 나와야 되는데 D29서부터 D33까지는 5개죠. 그래서 5가 5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A34는 9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96이 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A34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그마가 두 개가 있으면 안쪽 거서부터 계산합니다. 시그마는 분배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시그마 K는 2분의 M의 M 플러스 1 위에가 M이라서 N 대신에 M을 썼습니다. 그리고 M은 K하고 상관없으므로 K에 대해서는 상수죠. 그래서 M이 M개 있으므로 M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안쪽 것을 계산했으니 그 바깥에 있는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결과를 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역시 시그마를 분배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었죠.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습니다. 이것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정리하면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90입니다. 즉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물론 방정식을 풀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보다 180을 소인수분해해서 다음과 같이 쓰면 n이 5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an이 다음을 만족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an이 이거랍니다.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1의 n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죠. 자, 여기까지 계산했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는 AK, 분자는 3, 5, 7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한 AN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EK 플러스 1은 약분돼 사라지고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네요. 부분분수로 쪼개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1에서부터 10까지 대입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쭉 사라져서 처음과 마지막만 남아서 계산하면 11분의 60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수열 AN의 제시팡을 구하는 건데요. 이 식에 n에 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쭉 대입해서 식했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을 변변 더합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좌우변에서 똑같이 A2를 빼고 A3를 빼고 쭉 빼나가서 A9까지 빼나가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이거이고 A1이 1이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쭉 더하는 과정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똑같은 것을 바로 빼가지고 바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크게 된 바로 윗줄의 식 없이도 바로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항은 1이다를 대입하면 A10은 0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도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합니다. 1단계는 정사각형이 하나 있죠. 그래서 A1은 1입니다. 2단계에서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는 A2고 A2는 일단 1단계의 정사각형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붙었죠. 그래서 1단계에 필요한 정사각형의 수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는 A3이고 이거는 먼저 2단계의 정사각형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더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더하면 되겠죠. 먼저 2단계에 있는 도형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더하고 이제 사이에 있는 정사각형을 더해야 되는데 사이에 있는 정사각형이 한 개인데 그런 게 네 부분에 있으므로 곱하기 4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도형이 커지는 겁니다. n 플러스 1단계의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도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는 A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 도형은 일단 n번째 도형이 있고 거기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 정사각형이 붙고 그리고 사이에 이제 정사각형을 붙여야 되는데 사이에 있는 정사각형은 단계가 커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3단계면 한 줄이 늘어나죠. 2단계에서는 없었습니다. 3단계에서는 한 줄이 늘어납니다. 즉 단계에서 2뺀 수를 곱한 것만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n 플러스 1단계를 하고 있으므로 n 플러스 1에서 2를 뺀 n-1개만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에 n-1을 곱한 것 그게
네 부분에 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분홍색 타일과 파란색 타일로 밑에 넓은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만약에 n이 1이라면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1은 1입니다. n이 2인 경우 이 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큰 거 하나로 채우든지 작은 거 두 개로 이렇게 채우든지 작은 거 두 개로 이렇게 채우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2는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2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a의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 a의 n 플러스 2는 먼저 n 플러스 1까지를 채운 방법의 수 a n 플러스 1에 끝에 하나만 더 채우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a n 플러스 1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 만약에 n까지 채웠으면은 여기서 이 부분만 채우면 되는데,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로 채우든지 두 개로 채우든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길이가 n인 직사각형을 채웠으면 그 각각에 대하여 남는 부분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므로 여기에 2를 곱하면 n 플러스 2 길이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n 플러스 1 직사각형을 채워서 맨 끝에를 넣어서 끝내는 경우와 지금 이야기한 길이가 n인 직사각형을 채우고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을 메워 n 플러스 2인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을 더하면 길이가 n 플러스 2인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n이 2일 때 좌변은 1에서 2의 제곱분의 1까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고 계산하면 12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우변은 n에 2를 대입한 값이죠. 그래서 우변은 2가 됩니다. 명백하게 좌변이 우변보다 크죠. 그래서 n이 2일 때는 성립합니다. n이 k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1에서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까지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1에서부터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까지의 합은 1에서부터 2의 k제곱분의 1에 다음이 더해진 결과와 같습니다. 뒤에 붙은 것들은 항이 2의 k제곱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작은 거를 알고 있죠. 이거 대신에 이거를 쓰면,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쓰면 앞에 거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제 1 플러스 2분의 k는 그대로 쓰고 분모가 있는데 분수에서는 분모가 커지면 전체 숫자는 작아지죠. 그래서 분모를 모두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으로 씁니다. 그러면 앞에 식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계산하면 1 플러스 2분의 k 더하기 뒤에 있는 항들이 모두 2 곱하기 2의 k제곱분의 1이고 이런 게 2의 k제곱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쓰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위 부등식은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